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세월이 안겨주는 흔적의 맛이 그리울 때 우리는 오래된 번 나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석호야, 뭐해? 잘 지내지? 술 한잔 하자. 라이프 스타일의 술 품격을 다루는 채널 주품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화요에서 초대를 받아서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장을 가서 화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서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석호 씨는 최근 화요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하거나 할 때 반주로 화요를 엄청 선호를 하고요. 제가 마시기에는 희석식 소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서 반주로 잘 이용하고 있어요. 화요가 최근에 물론 관계자분한테 얘기도 듣긴 했는데 성장세가 엄청나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세구나. 많이 판매가 된대요. 특히 저희도 바에서도 많이 보게 되긴 하는데 봉화 씨는 화요에 대해서 어떻게 즐기세요? 친구랑 먹고 죽자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맛있는 음식이랑 함께 증류식 소주를 이렇게 즐겨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그 희석식 소주는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마셔서 그렇죠. 많이 먹었죠. 네. 아 맞아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있는데 10년 전에 소주 6병이 주량이었어요. 희석식 증류주. 공장 이번에 처음 마셨죠, 두 분? 네, 처음 맞습니다. 그때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네. 맞죠? 미세먼지도 많고 미세먼지 조금 있었는데 정말 따뜻한 날씨 속에서 공장을 딱 들어간 순간 그 향기 느끼셨어요? 술 냄새 발효되고 있는 그 향기가 사실 저도 한국에서 공장을 가는 건 처음이어서 스코틀랜드나 좀 가보긴 했는데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현대화된 그 기계로 만들어지는 그 화요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증류식 소주가 사실 일본보다 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졌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전통식 쌀로 가지고 만드는 누룩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전통식과 그다음에 현대화된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 있어서 정말 인상 깊었고 좀 반성도 내지는 좀 됐어요. 왜 반성을 했어요? 너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만 내지는 내노라 하는 꼬냑 증류소 이런 데만 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이런 우리 술을 만드는 이런 화요 공장이라든지 우리 전통주를 만드는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볼 생각을 못 했구나. 말 나온 김에 한번 잡으시면 우리 술을 찾아서 이런 거 한번 하시죠. 불러줘야 가지. 저도 공장을 가서 많이 그런 걸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동화 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네, 저는 만감이 교차를 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자기들 술을 그래도 꽤나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제조가 된 술이 시장성이 안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 몽고 때문에 몽골 쪽 이제 우리가 너무 딥하게 가나? 화요를 얘기할 것도 너무 갑자기 막 애국심이 졌구만. 일본 자주 가시는 분 나 일본 안 가. 나 일본 될 수 있어. 이 작가 잘 가시잖아요. 아무튼 저도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와서야 우리가 일본에서 뺏겼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한국적인 브랜드를 전통주가 됐든 아니면 지금처럼 화요가 됐든 세계적으로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났어요. 라이프 스타일의 술 품격을 다루는 채널 주품격입니다. 화요 공장을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위생에 대한 부분이 정말 철저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스코틀랜드 가봤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들어갈 때도 그렇게 위생모를 쓰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은 없었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화요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국내 쌀 100% 국내 쌀로 만들어진다. 하나는 이제 여주에서 나오는 150m 지하 안반수 이거를 쓴다는 건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화요가 기본적인 조건은 잘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위생 청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큰 찜통이었어요. 그게 이제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찜통이었는데 그 찜통에서 어떤 과정들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엄청 쌀을 많이 넣고 한 몇 톤을 넣고 3일 정도 스팀으로 찐다고 들었어요. 쪄서 이제 꼬들꼬들하게 고두밥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쌀국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통이 이렇게 막 망처럼 돼 있어요. 그걸 살 뒤집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쌀이 익히면서 생겼던 그런 쌀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쌀도 같이 들어가고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발효통에서 곰팡이와 이제 배양된 효모와 해서 같이 1차 발효를 시킵니다. 이 곰팡이균은 전분이라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는데 그때 알코올이 미세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배고픈 곰팡이균이 그 고들밥을 먹고 되게 활성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그게 2차 발효에서 또 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발효되는 과정에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요. 30도 정도의 열이 적합한데 이 열이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는데 대부분 이제 열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통 주변에 냉각 장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냉각 장치를 두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냉각 장치로 인해서 이제 맞춰주는 역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네. 곰팡이균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발효되는 이 쌀국 자체부터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효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갔던 게 중류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 중류에서 막 끓는 전까지 막 보고 저희가 네. 안에 봤던 것도 이제 막 물이 끓고 있는 걸 또 확인을 했어요. 또 따뜻한 느낌도 좀 있었고. 화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위스키를 만들 때 증류기를 절대로 손으로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위험한 정도로 뜨거운데 여기에서는 증류기가 가까이 대니까 손을 대니까 그냥 따뜻한 거예요. 이게 봤더니 감압식 증류 방법을 써요. 압력을 낮춰가지고 알코올이 끓는 온도가 40도대로 떨어뜨려지면 이제 너무 높게 끓여가지고 증류되는 것보다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쌀로 만든 이 곡주 특유의 향기, 미세한 향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고산지대에서 이제 캠핑을 할 때 쌀은 끓고 있는데 쌀이 덜 익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기압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네. 제가 감압 증류를 하면 그 탄내 같은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그 쌀의 특유의 그 곡류 느낌이 감칠맛 있게 좀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 섬세한 맛과 향을 이제 유도하는 형태죠. 재준 씨, 증류기가 알코올 도수가 몇 도로 증류가 되죠? 증류해서 5시간 정도 증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50도를 이제 알코올 도수 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기 수성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증류기 안에서 푸른빛이 도는데 엄청 그런 느낌이 되게 맑게끔 떨어지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 푸른빛이 돌았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댔는데 되게 맑은 푸른빛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여주의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무슨 자 50도에서 이제 온기로 넘어갔을 때 45도로 맞춰서 이제 넘어가요. 45도로 맞춰서 넘어가는데 그 온기에서 3개월 정도 수정을 합니다. 자 근데 온기 창고에서 어떤 소리 들었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좀 독특했어요. 왜냐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수성 창고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우아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힐링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클래식이나 이런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 이런 이제 술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화요가 수성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요? 네, 석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온기에다가 숙성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또 있어요. 그 온기에 이 숨구멍 같은 게 있어서 열을 빼준대요. 그래서 차갑게 깨끗하게 숙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온기를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류가 되면은 이 높은 알코올 도수 안에는 날카로운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눌러주기 위해서 온기에다가 숙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스테이크를 구울 때 레스팅 작업을 하듯이 이 알코올에도 어느 정도 레스팅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바로 증류되어 있는 것들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코올 도수가 35도 이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되게 거칠었어요. 근데 화요를 이따 그 시음을 해볼 텐데 이미 저는 마셔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느껴요. 그게 아마 온기에서도 사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요가 제품이 몇 가지가 있죠? 17, 25, 41, 53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이 기호식품의 끝이잖아요. 드시는 분마다 되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나누는 것 같고요.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위해서. 그리고 용량도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시음할 이 화요병은 200ml죠. 혼술 그리고 홈솔족들을 위해서 출시를 한 200ml 되게 컴팩트하고 귀여운데 여행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아 이제 시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아 저도 먹고 싶어요.
아, 이 17도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이게 딱 봄 날씨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느낌이에요. 그런 봄 향기가 좀 느껴져요. 이건 저는 그냥 진짜 대낮에 백반 정식 먹으면서도 같이 그냥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딱 하얀 색깔 생선, 하얀 색깔 생선을 낮에 먹을 때 싹 먹고 화요 싹 넘기면 맛있을 것 같아요. 낮에 좀 생각나네요. 17도. 그렇죠. 네. 17도는 어떤 음식이랑 저는 화요일은 화요죠. 25도는 일반 소주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이죠. 네. 그렇죠. 쌀 특유의 부드러운 풍미도 남아있고 우리가 소주라고 하면 소주의 이미지 맛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소주 하면 미간에 주름을 지고 그리고 왠지 이걸 계속 마시면 몸에 해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드시잖아요. 드시잖아요. 몸을 해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오늘 누가 죽냐라고 몸을 해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왜 술을 이렇게 맞는지 아세요? 두 손으로? 예전에 한복을 입었잖아요. 네. 한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소매자리 길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예절처럼 이렇게 된 거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화요 25도예요. 그 이유가 이 회랑 같이 먹을 때 가장 좋은 해산물을 좀 비린 향 이런 것들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41도보다는 또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회랑 내지는 해산물 이런 걸 제일 잘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좀 술을 좋아하시는 편이면 17도나 25도랑 같이 뭐 요리랑 드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두고 마셔도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잔 되게 특이하잖아요. 요게 방울잔이라고 하는 이 화요의 시그니처 이제 독이 글라스인데 나 진짜 안 돼. 오케이. 귀한 술을 귀한 잔에다가 대접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요를 광주요 도자기 가문에서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계기 자체도 음식과 매칭시키는 술로 고안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화요 41하고 그 다음에 탄산수하고 레몬 한 조각 3개 정도 넣어서 탄산감과 청량감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 그걸 이제 편하게 마시는 방법을 좀 택해요. 그래야 좀 마시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랑 먹을 때 좀 힘들지 않아서 석호 씨랑 봉화 씨는 아마 소주를 많이 드시는 편이라서 그런 선호를 좀 하시는데 저는 좀 술이 약한 편이라서 너 인트로 때 소주 한잔 하자 그랬잖아. 그 다음에 화요 53입니다. 화요 53은 용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와 명예, 그 다음에 힘이 넘치시는 점 보시죠. 이 느낌이 온기에만 숙성을 했는데도 되게 복합적인 향이 느껴져요. 중국의 바이주 보면은 높은 알코올 도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는 전이나 되게 양념이 강한 어떤 육류 요리를 되게 포만감이 있는데 한 입 먹고 이걸 싹 정리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요 53도는 중류를 2번 해요. 50도까지 끓인 다음에 한 번 더 중류를 해서 55도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물 가지고 53도로 다시 낮춰서 온기 수성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53도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요. 위스키에서 오크통에서 뽑자마자 바로 병입을 한 CS라고 하는 캐스크 스트렝스 훨씬 더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저는 이거 마시는데도 전혀 인상이 안 찌푸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잘 마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음할 건데요. 화요 X 프리미엄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저희가 잔에 따랐을 때 투명한 색깔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황금빛 색깔? 저희 오크통에 숙성한 수성실을 따로 갔었잖아요. 그죠? 그 수성 창고에서 뭐 어떤 오크통을 수성을 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와인을 담궜던 오크통도 있고 그다음에 버번 위스키를 담궈놨던 오크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그 참나무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네가 더 재밌다. 쌀로 만든 이제 우리 소주인데 이게 진짜 잠깐 동안에 나무통에 담궈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가 입혀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우리 술을 알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와중에 또 이런 또 재밌는 엑스프리미엄이라는
예, 화요 라인이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저희가 5가지의 화요를 시음을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쵸? 왜냐면 5가지들을 음식은 사실 없지만 음식이랑 비유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특징적인 부분들을 먹고 그 음식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화요를 이 엑스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스키 바에서 진짜 언더로 마셔도 될 만한 정도의 그런 그 시음 같아요, 그쵸? 요즘에 화요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장소에서 이제 음용을 하거나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혹시 르첸버에서는 화요를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저희 화요 41도로 칵테일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헬로우 서울이라고. 저희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도 화요 41도 가지고 예, 칵테일 만드는데 시소를 가지고 만드는 마티니. 바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화요일 시음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칵테일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상에서 희석식 소주가 있잖아요. 뭐 참도 있고 처도 있고, 그 술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소주입니다. 근데 이제 증류식 소주인 이 화요는 좋은 음식과 분위기 있는 그런 연출을 했을 때 화요가 아마 여러분들 식탁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 좋은 술 3개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게 마시자. 지어자. 좋구나.